두 번째 내용은 드럼 파트의 시퀀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기의 시퀀싱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그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는 것일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악기별로 분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럼을 보고 세트 드럼 혹은 뭐 드럼 셋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타악기들, 뭐 여러 개의 작은 북과 큰 북, 그리고 뭐 심벌, 여러 개의 악기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세트 드럼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각 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킥, 여기 큰 북이죠. 큰 북. 가장 저역을 담당하고요. 흔히 베이스 파트의 악기랑 싱크돼서 연주되는 게 일반적이죠. 뚱뚱뚱 뭐 이런 식으로. 화성에 있어서 근음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이제 리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스네어입니다. 스네어. 흔히 4비트 기준으로 2포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뭐 1, 2, 3, 4,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2포에 붙는 게 일반적이고 뭐 장르에 따라서 그리고 연주자 의도에 따라서 변형될 수는 있죠. 일반적으로는 2포에 많이 붙습니다. 연주하는 도구나 연주에 따라서 음색이 많이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나무로 된 스틱을 사용하고 장르에 따라서 브러쉬를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스틱으로 되는 형태의 소리죠. 브러쉬 소리는 이런 분 모양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네어의 피를 긁는 소리죠. 자, 피를 때리지 않고 림, 이제 여기 북에 보면 테두리, 이걸 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스네어의 피랑 같이 때리는 주법이 림샷이라고 하죠. 림만 때리는 주법도 흔히 쓰이고요. 다음은 하이햇입니다. 자, 요런 소리를 내고요. 흔히 리듬을 세워주는 느낌의 역할을 많이 해요. 심벌 두 장을 겹쳐놓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닫고 때리면 클로즈 하이햇, 살짝 열어서 치게 되면 두 개의 심벌이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가 나죠. 이게 오픈 하이햇입니다. 페달이 보이는데 페달을 발로 밟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페달 하이햇입니다. 보통 하이햇 연주는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형태로 연주를 짜서 만들기도 하죠. 다음은 탐입니다. 피치가 서로 다른, 음정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북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피린에 많이 쓰이죠. 물론 기본 리듬에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이렇게 피치가 내려가고요. 종류로는
음정 높이별로 하이탐, 미들탐, 로우탐, 플로어탐 등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놈이 하이탐이고요. 음정 순으로 플로어탐은 이렇게 깔려있는 큰 놈입니다. 자, 심벌입니다. 주로 강조의 목적으로 쓰이는 크래쉬 심벌, 보통 이렇게 킥과 함께 싱크돼서 연주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낮은 저역과 높은 고역대의 소리가 동시에 나면서 임팩트 있는 소리를 내주죠. 혼자만 연주될 때보다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심벌이 스플래시 심벌입니다. 피치가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인 심벌입니다. 그리고 차이니즈 심벌, 약간은 꽹가리 같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하이햇처럼 리듬을 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라이드 심벌이 있습니다. 라이드 심벌은 이렇게 몸통을 때리다가 심벌의 벨을 때리는 기법도 있습니다. 심벌을 강조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너무 남발하면 좋지가 않아요. 필요한 경우에만 딱 등장해 주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퀀싱의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리얼타임 레코딩 후에 추가 입력 또는 수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체 파트를 한꺼번에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킥 따로, 스네어 따로 이런 형태로도, 혹은 킥 스네어끼리, 그리고 하이햇만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시퀀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방법의 장점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뉘앙스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손버릇에 의한 이제 뻔한 연주, 그리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마우스 입력,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한 추가적인 입력 및 수정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럼 입력에는 이렇게 키 에디터가 아니라 드럼 전용의 드럼 에디터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매뉴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드럼 맵에서 작업할 때의 장점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각 노트별로 벨로시티를 수정하기가 좋아요. 딱 이렇게 특정 노트만 선택을 해서 보면 페달 하이햇을 선택을 했더니 페달 하이햇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때 용이하겠죠.
그리고 한눈에 노트가 비교적 잘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드럼맵이 좀 보기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연타를 입력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이제 드럼맵이 좀 자신하고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연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연주가 아마 타이밍이 많이 어긋나 있을 겁니다. 자, 들어볼까요? 엉망이네요. 자, 이렇게 퀀타이즈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얼타임으로 그냥 연주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엉성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페달 하이햇으로 연주했던 것만 다 하이햇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흔히 라이드 심벌도 하이햇 같은 역할로 많이 한다고 했어요. 라이드 심벌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손으로 직관적으로 연주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32비트 연주 이런 건 직관적으로 연주를 해서 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롤리앙스로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좀 다듬고 뭔가 추가로 입력하고 싶은 걸 입력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면 손으로 연주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 한계를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한 입력 후에 리얼타임 레코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은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죠. 단점이라면 이제 리얼리티하게 만들려면 손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엔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리듬악 기구는 대체로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의 리듬이 변형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 또는 두 마디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걸 확장시키면서 완성해 나가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리듬을 만들 때에는요, 단순한 리듬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본적인 8비트죠. 자, 여기서부터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쪼개진 박자를 약으로 놓고 이런 형태로, 물론 반대로 뒤집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갑니다. 들어볼까요? 좀 더 그루브감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킥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요. 자, 노트를 많이 쓸 거 없이 지금 킥의 위치 하나만 바뀌어도 뉘앙스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노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뉘앙스가 될지,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16비트로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네요. 이번에는 노트들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기본 리듬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확장해 볼게요. 복사를 하고요. 합치겠습니다. 자, 두 마디가 되었는데 반복이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변화가 너무 크면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변화를 줘볼게요. 자, 슬쩍 킥이 하나 더 들어가고 하이햇을 잠깐 열어주는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자, 그럼 또 복사를 해볼게요. 붙여버리고 자, 제일 처음에는 심벌로 크래쉬 심벌을 한번 때려줄까요? 일반적으로 하이햇을 치던 손으로 심벌을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햇과 심벌이 동시에 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이햇을 치던 손을 심벌로 가져갔다는 생각으로 하이햇을 심벌로 옮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의 하이햇이 사라지고 심벌이 생기겠죠. 때에 따라서는 작업 중에 추가적인 입력을 컨트롤러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만큼 연주를 해놓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나가면 좋겠죠. 들어볼까요? 이런 형태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 곡 전체에 걸쳐서 드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이스 시퀀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